오늘도 신발 정리해라, 장난감 치워라, 똑같은 말만 10번 넘게 하다가 결국 소리 지르고 밤에 잠든 아이 보며 후회하셨죠. 애가 나를 무시하나 싶어 속상하겠지만 사실 그건 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기억력을 극적으로 높여줄 비결을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도 해방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쓰죠.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말해주면 잘 기억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건 부모님의 욕심일 뿐 아이의 뇌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아주 냉정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학습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문장을 외우게 한 뒤에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한 그룹은 가만히 묵묵히 기억하는 시간을 길게 주었고 다른 그룹은 소리내어 연습하는 아웃풋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적이 가장 좋았던 그룹은 전체 시간의 딱 30%만 외우는 데 쓰고 나머지 70%를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으며 연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두꺼운 업무 매뉴얼을 100번 읽는 것보다 실제로 거래처 전화를 한 번 받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에게 밥 먹기 전엔 손 씻어야지라는 말을 수백 번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제 말을 듣는 순간에만 고개를 끄덕일 뿐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제 인풋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정보를 직접 꺼내 쓸 기회를 제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는 3대7 법칙을 기억해 보세요. 엄마가 설명하는 시간은 줄이고 아이가 직접 말하게 하는 겁니다. 손 씻는 게 왜 중요했더라 라고 슬쩍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이가 입 밖으로 세균을 없애야 하니까요 라고 내뱉는 순간 그 정보는 비로소 아이의 장기 기억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말로만 하는 주의는 아이 뇌에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실에서 뛰지 마, 조용히 해. 이런 부정적인 금지어는 아이 뇌에서 구체적인 행동 이미지로 변환되지 않아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은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거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아직 공사 중인데 말로만 멈추라고 하니 아이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함께 행동하는 모델링이 정답이에요. 아이가 복도에서 뛰고 있다면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아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천천히 걸어볼까라고 말하며 함께 걷는 경험을 몸에 새겨줘야 합니다. 목소리가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는 대신 아이 눈을 맞추고 요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해보자라고 직접 시연을 해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거울처럼 흡수하면서 올바른 규칙을 뇌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기억력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나 주방이 사실은 값비싼 교구보다 훨씬 훌륭한 공부방이거든요. 장 보러 가기 전에 아이에게 오늘 당근이랑 우유랑 두부를 사야 하니까 네가 꼭 기억해줘라고 부탁해보세요. 마트 안에서 아까 엄마가 부탁한 3가지가 뭐였더라 라고 슬쩍 물어보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엄마를 돕고 있다는 책임감에 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이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얗고 시원한 건데라고 힌트를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쾌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정답을 맞췄을 때 엄마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라고 칭찬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은 물론 기억력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방울토마토 3개만 씻어줄래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아이는 손으로 만지는 촉감과 수 개념을 동시에 뇌에 새깁니다. 고기를 지글지글 굽는다거나 채소를 깍둑깍둑 썬다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섞어 대화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 단어장을 외우는 것보다 엄마와 요리하며 배운 단어가 아이의 뇌에는 수만 배 더 강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는 인내심이에요.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접다가 잘 안 된다고 가져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대신 접어주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마트에서 아이가 물건 찾느라 헤매고 있으면 답답해서 그냥 제가 집어 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의 부모는 이 순간을 꾹 참아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손을 움직여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훨씬 단단해지거든요. 조금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혼자서 이만큼이나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 도전 자체를 응원해주세요. 부모의 인내심이 아이의 기억력을 만드는 최고의 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마법의 대화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목욕 시간의 기적입니다. 왜 거실이나 침실이 아니라 목욕탕일까요? 목욕탕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완벽한 몰입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정보를 정리하기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완된 집중 상태라고 불러요. 이 최고의 환경에서 아이를 선생님으로 모셔보세요.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걸 엄마한테도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 엄마를 가르친다는 상황에 설레어하며 머릿속 기억 저장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블록은 이렇게 쌓는 거고요 라고 아이가 설명하는 동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반응해 주세요. 이때 아이가 말이 막히거나 앞뒤가 안 맞아도 절대 다그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추임새만 넣어주며 아이의 페이스를 기다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는 뇌과학적으로 학습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최강의 기억 훈련법이거든요. 이 목욕탕 선생님 놀이를 매일 5분만 지속해도 아이의 어휘력과 기억력은 기적처럼 좋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세포 회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내면 너무 아까워요. 이때는 질문을 딱 한 뼘만 더 넓혀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혹은 그때 친구는 뭐라고 말했어처럼 아이가 기억의 실타래를 더 깊게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거울 뉴런을 자극하는 아주 고도의 훈련이거든요. 특히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는 메아리 대화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늘 모래장에서 성을 쌓았어라고 하면 모래장에서 큰 성을 쌓았구나, 대단한 걸 하고 맞장구 쳐주세요. 부모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안심이 아이의 전두엽을 편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게 만들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의 캐치볼이 결국 아이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깊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번 영상의 활용 점정인데요. 바로 배운 것을 놀이로 표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곤충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냥 도감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 이 사슴벌레를 직접 그려볼까 하고 제안해 보는 거죠. 그림을 그리려면 색깔은 어떤지, 뿔은 몇 개인지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하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눈과 손을 통해 밖으로 꺼내는 아주 훌륭한 인출 연습이 됩니다. 그 그림을 오려서 카드를 만들고 가족끼리 퀴즈 게임을 해보세요.
놀이를 통해 즐겁게 각인된 정보는 아이의 햄에 평생 잊히지 않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잠들기 전 5분의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이와 침대에서 그림책을 읽어줄 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쿠마 씨는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머릿속으로 복기하면서 다음 전개를 상상하기 시작하죠.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의 논리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뇌를 엄청나게 자극하거든요.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기억을 더듬는 이 시간은 아이의 정서지능과 기억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강력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나중에 엄마한테 꼭 가르쳐줘라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가 조금 커서 한글이나 숫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유용해요. 그냥 앉아서 이거 외워라고 하면 아이 뇌는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연습 끝나고 나면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기로 하자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해하려는 모드로 바뀝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학생이 되어 선생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정보를 정리하는 경험은 학습 효율을 90% 이상 끌어올리는 과학적인 비결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아이의 기억력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부모님의 교육 탓이나 아이의 머리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인간의 뇌는 가만히 듣고 있는 정보는 쉽게 버리지만 직접 말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준 정보는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링부터 마트에서의 기억 게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욕 시간의 선생님 놀이까지.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아웃풋에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중에 1번만 성공해도 충분해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단어를 찾으며 여러분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애쓰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 따뜻한 유대감이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힌트가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